네. 오늘은 조금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KMC에서 그 뭐지 그냥 기고문 하나를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종류의 기고문이냐 하니까 이제 뭐 국제 해운 분야, 뭐 탈탄소와 공약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해서 좀 적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래서 뭐 아는 거 뭐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자료 조사하고 하면서 조금 정리한 거를 바탕으로 좀 PPT를 몇 장 만들었어요. 그거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우리 뭐 이미 벌써 이제 1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콥 26에 보면 우리 클라이드 뱅크 선언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이 클라이드 뱅크 선언이 된 이후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영국하고 유럽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유럽 쪽 그 마리타임 뭐 동향이나 특히나 이제 디카보나이제이션 동향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면 향후 우리가 하는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동향도 한번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그 2021년 11월 글라스고에서 개최된 우리 콥26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했죠, 그죠? 그때 이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참석 인원수로는 아마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구한다고 사람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뭐 에어비앤비 값이 막 하루에 막 수백 파운드에서 거의 한 1000파운드까지 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막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그 목사님 방에서 막 자고 그랬단 말이야. 집에서 자고 할 정도로.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루었던 몇 가지 뭐 성과 뭐라고 하면은 성과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마리타임 분야에서는 이제 클라이드 뱅크 선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클라이드 뱅크 선언이 뭐냐면 이제 클라이드 뱅크는 우리 저 클라이드 강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한 선언이다 해서 이제 클라이드 뱅크 디클레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요거의 이제 주요 목적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뭐 항로들 있잖아요.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 항로들 가운데 최소 2025년까지 6개의 항로를 이제 녹색 항로, 즉 그린 코어도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썼습니다. 이제 그린 코어도로 만들자 하는데 총 19개 회원국들이 이제 사인을 했어요. 참여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2022년 이제 9월 현재는 24개국 그러니까 기존의 19개국에 이탈리아, 모로코, 팔라우, 싱가포르, 스페인이 추가 가입을 하면서 총 24개의 국가가 이 그린 코어도에 뭐 참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 뭐, 뭐 이제 기여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클라이드 뱅크 선언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항로에 대해서 지금 녹색 항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는 데에 대한 어그리먼트가 있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뭔가 대단한 액션을 취했다기보다는 먼저 보시면은 여기 로스앤젤레스하고 상하이인데 이게 미국이 굉장히 이제 주도적으로 자 우리 그 상하이 그 로스앤젤레스 두 개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이제 항로 그저 포트에서 서로 어그리먼트를 해서 요 라인을 이제 녹색 항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그 추가적인 뭐죠? 이제 액션을 이제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그 뭐죠? 이게 로테르담 쪽하고 좀 몬트리올 그러니까 여기 아메리카하고 또 유럽하고 요 라인을 또 이제 녹색 항로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포부를 또 보였고 그리고 또 여기하고 이제 뭐, 그 몬트리올하고 연결하는 녹색 항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구간이 가장 긴 구간이에요. 싱가포르하고 이제 노테르담에서 서로 이제 요 항구를 요 이제
우리 스웨즈 운하 통과하는 라인, 요 라인을 우리 녹색 항로로 만들자 하는 또 각각 이제 기구 그리고 이제 항구 쪽에서 이제 어그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재밌는 사실은 여기는 우리 이제 태평양이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녹색 항로, 여기는 이제 대서양, 예,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녹색 항로, 그리고 요거는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그 녹색 항로. 이렇게 총 세 가지 우리 이제 오션을 이제 가로지르는 항로를 이제 개발하는데 서로 뭐 의견을 지금 조율하고 뭐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사실 이 그린 코리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2050년까지 거의 뭐 제로 이미션 이걸 달성을 하고자 하는 내 어떤 일환이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참여국이 많아야 되고 또 그걸 참여하는 배들 수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24개의 그 그린 코리도 이제 참여 국가가 있는데 근데 여기 2021년 1월 기준으로 보면 국가별 선봉량에서 그리스,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제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또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국가는 이 그 그린 코리도에 가입을 하지 않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역설적인 말이냐면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했지만 그 국가들의 이제 선봉량이나 어떤 그 임팩트 자체 마리타임의 임팩트는 상대적으로 적다. 누구에 비해서 이제 그리스나 중국 그리고 또 이제 굳이 따지면 좀 대한민국까지 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그, 그 선봉량이 많은 국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좀 그린 마리타임으로 가는데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국가들은 왜 이 좋은 거를 왜 가입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제 그래서 이 그 그린 코더를 할 때 하기 전에 사전 스터디를 했었어요, 사실. 그 스터디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기존의 디젤 선박을 사용했을 때보다 뭐 좀 친환경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적게는 뭐 한 40%에서 많게는 한 70% 정도의 추가 비용이 이제 발생한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우리가 했던 그 CMDC 프로젝트에 보면 그 스코틀랜드 그 저 뭐죠 소형 여객선에 대한 전과정 그 비용 분석을 했었거든요. 이게 인식이가 주도해가지고 한 파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그 연료들을 각 요 여객선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기존의 경유를 사용할 때, 선박 경유를 사용할 때 대비 그 뭐 배터리, 뭐 배터리 태양광 등등등등의 암모니아 뭐 또 수소 등등을 사용하게 되면 뭐 가장 작게는 이제 127%니까 27% 증가해서 많게는 거의 한 400% 이상 증가한다. 이 뭐죠?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가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주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shipowner나 아니면 정부 관점에서 이게 디카보나이제이션이 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비용이 뭐 2배 이상, 3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가운데 과연 선뜻 그리스나 중국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참여를 할지 이제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앞서 여기 이제 녹색 항로를 만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녹색 항로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항로를 다니는 모든 선박이 녹색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는 약간 자발적 참여를 이야기하는 거지 강제성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뭐 이 항로를 가는 그 뭐 기국이 다 이 그 그린 코어도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배들이
뭐 그린 선박이어야 된다. 그런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엄밀히 말하면 얼마나 또 임팩트 있는 그 뭐 계획이 될지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그럼 국가별 그 탈탄소화를 위한 뭐 일을 어떤 일을 하느냐 도대체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에서는 도대체 영국 정부는 우리 영국 마리타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조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9년인가요? 2020년인가? 그 영국의 마리타임 2050이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친환경 선박 그리고 이제 영국 마리타임을 그러니까 디카보나이제이션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얻으려고 하는 그 이익, 그 그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 등에 대해서 좀 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쉽게 이제 2억 7,9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이제 수천 척의 친환경 선박을 전환하는데 이제 지원을 한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 상반기에 UK 쇼어라고 하는 그 어떤 기관이 하나 설립이 됩니다. 요 이름이 UK Shipping Office for Reducing Emission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그 오피스에서 하는 일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클린 마리타임 데몬스트레이션 컴피티션 이 펀딩 프로그램을 이제 주관하고 또 뭐죠 이 뭐죠 모니터링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클린 마리타임 데몬스트레이션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그 새로운 그 펀딩 그 뭐랄까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첫 그 라운드 1이 2021년 언제였지? 3월인가 뭐 시작을 해서 또 그 한 7개월, 8개월 하고 아니구나. 2020년 아니죠. 2021년 9월인가 시작해서 2022년 2월인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라운드 1이 7개월인가 8개월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은 짧은데 돈을 그 얼마죠? 한 30 밀리언 파운드 정도를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55개 프로젝트가 그 기간 동안 되었는데 그 55개 프로젝트에 수백 개의 기관이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사실 기간은 그 짧은 데 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CMDC 라운드 2가 나왔어요. 여기는 그 12만 밀리언이니까 1200만 파운드가 투여가 됐고 그래서 31개의 프로젝트가 억셉트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 프로젝트당 적게는 뭐 서너 개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짜니까 뭐 또 수백 개의 그 파트너가 다 영국 소속의 기관이나 또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CNDC 그 라운드 2는 사실 시작을 2023년 1월부터 해서 2023년 8월 말에 끝이 나니까 8개월에 끝이 나요, 얘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기도 전에 라운드 3가 지금 그 콜이 떴어요. 그 9월 달. 근데 얘는 그 규모가 또 훨씬 더 커요. 얘는 이제 단기가 아니라 2년짜리 프로젝트예요. 라운드 3는. 그리고 미니멈 프로젝트의 금액이 1 밀리언. 그래서 크게는 10 밀리언까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의 규모가 10 밀리언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프로젝트 규모가 커졌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영국 정부의 공격적인 어떤 그, 그 스탠스가 느껴지나요? 이 마리타임 분야에 있어서 최근 1년 반 사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조금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 타신이 그 저 어디죠 그 어디죠 그 사우샘튼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영국이 EU를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조선 해운 분야가 죽은 산업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주류가 될 수는 없는 산업이었어요. 근데 EU를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영국 정부에서 마리타임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받는 이제 수혜자들이 많은 회사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학교가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영국에는 그 네이벌 아키텍처, 머린 엔지니어링 하는 그 학교가 몇 개 없잖아요. 뉴캐슬, 사우스햄튼, 우리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스햄튼에서도 이게 뭔가 이제 큰 어떤 뭐랄까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제 사람을 유치하고 또 다시 죽은 어떤 이 디파트먼트를 살려내려고 하는 어떤 신바람이 이제 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기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찌됐건 간에 영국 정부에서는 그 마리타임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그걸 얼마나 잘 그 혜택을 얻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최근 우리 그 스트라스클라이드가 많이 그 펀딩에 실패를 하고 있죠. 특히 우리 MSRC에서 늘 그 뭐죠 그 흥행 보증 수표처럼 역할을 해줬었는데 요즘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서 잘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마켓 선생님이나 에반볼루 선생님도 분명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리서치 팀에서 했던 그 라운드 원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던 총 27개의 요 서해안을 다니는 그 여객선들을 이제 뭐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를 했을 때, 뭐 비용은 어떻게 되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 이미션, 그 환경 팩터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그거를 사실 나중에 이제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던 그 프로젝트였고요.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첫 번째 프로젝트랑 좀 많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형 수소 벙커링 솔루션을 개발하는 건데, 이거 좀 재밌어요. 뭐,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주관하는 기관이 약간 포터블 그, 그 수소 실린더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를 포트 쪽에 갖다 놓고, 이제, 그리고 그 이동식 탱크롤리를 통해서 수소를 그 실린더에 이제 채워넣는 거죠. 그리고 그 실린더를 통해서 그 뭐 고압 그 뭐죠 고압 수소가 뭐 그 트랜스퍼 되기도 하고 벙커링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극조온 그 수소가 벙커링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퓨얼셀을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또 배터리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배터리에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보급할 수도 있도록 그러니까 총 세 가지 솔루션을 에 대한 이제 feasibility 스터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스트라스 클라이드는 이제 아무래도 벙커링 쪽이니까 벙커링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로 이제 유럽의 핏4 55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핏4 55 이게 뭐냐면 2030년까지 저 뭐죠 그 GHG 이미션을 55%까지 감축하자 유럽에서 이제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50년에는 우리 넷제로를 달성하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넷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넷제로하고 그냥 제로하고는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제로는 말 그대로 그냥 0%를 아예 배출을 하지 말자는 뜻이고 넷제로는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생산에서 소멸까지의 단계에서 뭐 생산에서 줄이든 뭐 어디 뭐 다른 데서 줄이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제로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유럽에서 55%를 달성하기 위한 뭐 전략, 요게 이제 P4
55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총 11개의 이제 패키지가 제한이 됐습니다.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이죠. 그 중에 이 4가지가 우리 마리타임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씩 잠시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EU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인데요. 뭐 다들 들어보셨죠? 이미션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ETS. 이건 이제 원래 있었는데 요거를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요 그래프 보시면 2023년에는 이제 배출량의 한 20%에 대해서 이제 배출권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40%, 뭐 70%, 그 다음에 2026년부터는 이제 100%에 적용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자기가 할당받은 양보다 많이 배출하는 경우에는 딴 데 가서 배출권을 사야 되죠. 그죠? 이제 배출권을 트레이딩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과태료가 또 부과돼요. 그게 이제 최소 이제 톤당 100유로 정도로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은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유럽에 있는 뭐 기국 선박만 적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그게 아니라 유럽을 기항하는 5천 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든 다른 국적의 선박이든 유럽을 들어가면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보셨던 패키지 중에 Few EU Maritime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해운 분야에서 어떻게 Fit for 55를 달성을 하느냐. 이제 그거 목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온실가스 집약도 저감 목표는 2050년까지 75%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온실가스 집약도 저감 계획인 거죠. 25년에는 한 5%, 30년에 한 7%, 35년부터 이제 쭉쭉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40에서 45, 그다음에 이제 2050년에는 75%까지 이제 줄인다라는 목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은 우리 선박에서 배출하는 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그 웰트 웨이크 관점에서의 75%, 그러니까 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네, 기존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것들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있는 거는 이제 뭐 과세 지침서, 이제 대체 연료 인프라 요건데요. 요건 크게 뭐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유럽 내에 있는 저 뭐죠, 선박 연료,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들은 뭐 관세를 최소한 낮춘다. 그래서 그 친환경 연료들의 사용을 이제 증진시키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대체 인프라는 그 뭐 요거는 조금 희한한데 이제 LNG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LNG 뭐 벙커링이나 인프라를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뭐 컨테이너나 여객선의 이제 90% 이상 수요를 만족할 수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전원공, 그러니까 쇼어 커넥션 때 우리 콜드 아이런 같은 거 하는 때 그때 그 이제 발전기가 그 우리 포트에서 안 돌아가도록 그냥 저 쇼어 커넥션 연결할 수 있도록 공급 시스템을 좀 잘 마련해 놓겠다.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슬라이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P455를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그 뭐죠, 펀더멘탈한 꼴이 그 1.5도씨 이상 상승을 막는 데는 어렵다라는 그 최근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게 그 FIFA 55가 아니라 FIFA 65로 이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비로소 이제 1.5도씨 상승 이하까지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MO, 사실은 유럽이나 이제 콥26의 경우에는 많은 그 국가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신 그 유럽의 P4, P5나 그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IMO에서 우리 그 레졸루션 낸 거는 그 뭐죠? 저 2050년까지 뭐 50%, 뭐 인텐시티 뭐 75%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EU의 기준에 봤을 때는 EU는 넷제로까지 달성을 한다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IMO의 어떤 스탠스는 그 뭐 유럽이나 어떤 다른 그 영국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타겟에 아직 못 미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좀 이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IMO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어, 뭐 탄소화가 되는데 기여 뭐좀더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아이엠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형, 그럼 또 세 번째 CMDC 세 번째 라운드 콜을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아, 이 세 번째 라운드는 잠깐만 일단 레코딩을 끌까요, 우리 이제?